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네, 요렇게 포인트 조명을 좀 사봤는데요. 좀 색깔 좀 컬러풀하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얼굴이 좀 번들번들한데 오늘 요즘 습하다 보니까, 자,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 캐논 EOS R5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뮤직비디오 한 2편 정도, 그리고 그 행사 이벤트 촬영 1편, 사진 촬영은 아직 로 파일이 많이 읽히지 않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현장에 투입해보고 느낀 점들을 오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외한 현장에서 실제로 써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간만에 인트로. 저 적어놨습니다.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풀 리뷰가 아닌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풀 리뷰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전원을 켜고 구동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잠시만요. 켜고, 네, 요 정도 속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왜 좀 그랬냐면은 저 발열 이슈가 있어가지고, 발열 이슈가 있으면 최대한 전원을 꺼놓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전원을 끄고 켜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찰나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좀 구동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EOS R1을 염두에 둔 건지 어쩐지 몰라도 전원 속도가 상대 것보다 느려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빨리 속전속결로 찍어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늦게 켜지는 속도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10비트 사둘둘이었습니다. 10비트 사둘둘을 굉장히 많이 쓰고, 로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고, 워크플로우도 진짜 복잡하기 때문에 로는 거의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쯔우의 아토모스 닌자나 이런 걸로 외장 로로 아웃풋하게 해준다고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로 아웃풋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소니의 A7S3나 아니면 니콘 Z6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니콘 Z6를 프로레즈로 닌자 5를 연동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SSD에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바로 그 SSD 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따로 뭐 다른 인코딩이나 프록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읽혀지고 바로 편집이 가능해서 굉장히 워크플로우가 좋았거든요. 네, 로 워크플로우로 이 친구를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컴퓨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상업 촬영에는 이 로를 쓰면 모르겠지만, 그 돈을 별로 안 주는 상업 촬영에 로까지 쓴다는 건 정말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상업 촬영인데 AK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AK 카메라를 아예 렌탈을 해서 가는 게 맞겠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포지셔닝이 8K인데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부스트 모드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의상 갈아입기 전에 8K를 한두 번 정도 찍을 걸 생각을 하고 의상 교체 전에 8K를 한두 번 정도 돌렸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찍고 나서 크랍이라든지 디지털 패닝이라든지 디지털 효과들을 썼을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AK는 그런 용도로만 쓰시고, AK를 주력으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EOS R5는 말 그대로 적절하지 않고 가끔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4K 일반 화질과 4K HQ 화질은 정말 찍어놓고 정지화면 놓고 확대를 해야 조금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의미가 살짝 없는, 저한테는 의미는 살짝 없는 그러한 차이였어요. HQ는 AK 센서를 전부 다 읽은 다음에 풀픽셀 리드를 한 다음에 4K로 만드는 그러한 화질이거든요. 뭐 해외 리뷰어들 보면 조금 더 샤프하고 훨씬 더 화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이 중시되는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리뷰를 보면은 샤프닝을 한 방 먹였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화질 차이라서, 그거를 운운하면서 쓰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무의미했었고, 실제로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 HQ 모드와 그리고 일반 모드를 보여드렸을 때 아무런 피드백 없고 둘 다 좋다고 얘기하셨던 경우가 이제까지
태반이었어요.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쌓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그 영상의 무드나 톤이나 그리고 영상의 편집이나 어떠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감탄을 하지, 화질이 정말 뭐 깨끗하네요는 정말 일반 4K라면, 제대로 된 DSLR로 찍은 미러리스로 찍은 4K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CFX 익스프레스 카드가 엄청 비쌉니다. 자, 소니에서 나오는 512가 한 80만원 정도 하고요. 저는 산 거는 지금 해외에서 산 게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2테라짜리를 샀습니다. 관부가세 포함 150만원짜리인데요. 엄청 비쌉니다. 지금 R5를 제가 520만원 주고 사고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지금 100 얼마야? 150만원 주고 샀으니까 거의 그쵸, 670만원이니까 엄청나게 670만원이 엄청 비싼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빡세다라는 점. 저 같은 경우는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꽉 차고 그 다음에 8K를 찍고 싶다 할 경우에는 8K IPV 모드로 촬영을 해서 UHS-2 카드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K HQ가 조금 아쉽다면 닌자를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닌자 5 가격 그리고 SSD, HDMI 케이블, 배터리까지 합치면은 약 100만원 초반대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100만원 초반대를 구성을 하시고 4K HQ를 외장으로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영상들이 지금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투입 방법은 메모리 카드는 넣지 않고 그냥 전원만 켜놓고 녹화만 아트모스 닌자에서 녹화를 하면은 시간 제한 없이 뭐 4시간 이상을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K HQ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 닌자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소니를 A7 S3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로우나 4K 120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려면 어차피 닌자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닌자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메인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한 번쯤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튼 저는 닌자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강연이라든지 영상을 길게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걸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하면 되고요. 닌자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시중에 파는 2.5인치 S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웨스턴 디지털 블루 2테라짜리 30 얼마짜리를 구매를 해서 2테라를 놓고 바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찍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라서 가성비가 일단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닌자에 대한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만원짜리 CF 익스프레스보다도 닌자에다가 SSD까지 2테라까지 합치게 된다면 되려 그 돈이 그 돈이라서 길게 찍으시는 분은 그 옵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논에서 쿨링 어댑터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EOS R5에다 쿨링 어댑터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EF 렌즈를 장착을 하면은 이 센서에서 그러니까 바디에서 받은 열을 센서 쪽으로 통해 가지고 어댑터 쪽으로 이 열기를 빼내는 액티브 쿨링 어댑터를 특허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발열 이슈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희망을 걸고 해보는데 출시를 하게 된다면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발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4K 24p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는데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4K 24p를 사용을 했었고요. 간헐적으로 4K 120p, 60p 또는 8K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머리가 사용을 해봤더니 발열 문제 없이 저는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EOS R5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알고 적절하게 미리 계획을 해서 촬영을 한다면 그다지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OS R도 가지고 있는데 EOS R의 4K와 EOS R5의 4K가 잘 매치업이 돼서 일단 A캠, B캠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때 R5를 굳이 사용했던 이유는 AK도 AK지만 일단은 뛰어난 AF인데 그 뛰어난 AF와 손떨림 방지가 잘 맞물려서 짐벌에 굉장히 잘 작동이 됐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4K, AK, H.265 파일, H265, 자, High Efficiency Video Codec, HEVC, 이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H265 420을 지원을 하는 하드웨어가 있긴 한데 422를 지원을 하는 10비트 422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현재로서는 아이패드 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든 아이맥 프로라든지 엄청 비싼 컴퓨터에서도 이거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끊겨요. 그래서 결국은 프록시로 작업을 했어야 됐고요. 프록시로 제가 작업을 돌려놓고 했을 때는 전혀 무리 없이 멀티캠 9개를 다 돌려도 전혀 끊김없이 편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H265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록시를 활용해서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맥에서 H265 하드웨어 가속을 해준다거나 그런 기기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장 그래픽이 나온다고 하면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신에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닌자로 만약에 10비트 422 HQ 4K를 닌자로 녹화를 하면 H264로 녹화되기 때문에 편집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레즈라든지 프로레즈라든지 이런 파일로 코덱으로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집을 할 때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레코더를 다음에는 좀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그냥 짐벌의 외장 레코더 옆에 그냥 닌자 달고 촬영을 해버리는 게 더 센서 손떨림 방지가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짐벌 닌자 워크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쭉 찍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디지털 손떨림 방지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핸들드라도 굉장히 안정된 화질을 보여주었고요. 대신에 그 디지털 손떨방을 켜게 되면 가끔 꿀렁꿀렁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짐벌에 올릴 때는 끄고 했었는데 닌자 워크를 딱히 신경 써서 안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다는 점. 캐논 공식 럿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진짜 워크플로우가 편해집니다. 그냥 하나 딱 올리면 컬러가 딱 잡혀서 살짝씩만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캐논 공식 럿을 사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워크플로우가 좋아진다는 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흰색을 찍고 나서 그거를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그리고 켈빈감을 설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니처럼 스팟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거기 측정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돼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아이폰에 필름믹 프로라는 어플을 통하면 거기 화이트 밸런스 켈빈 값이 나오거든요. 그게 캐논 오토 화이트 밸런스랑 거의 비슷해서 그거를 그냥 켈빈 값에 놓고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켈빈 값 딱 놓고 그대로 쭉 촬영할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도 있죠. 필름믹 프로 어플을 사용해서 켈빈 값을 세팅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에서 로우를 못 불러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어요. 변환기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따로 사진 파트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려시는 분들한테는 R5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데 제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왜냐면 저는 EOS-R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이죠. EOS-R보다 훨씬 더 대폭 업그레이드 된 게 EOS-R 5고요. 4500만 화소, 45메가픽셀인데 4500만 픽셀에 미디엄 로, 스몰 로가 없습니다. 1DX 같은 경우는 미디엄 로, 스몰 로, 5DC에도 있었죠. 로 사이즈, 파일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주는, 크기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 파일이 있었는데 그런 옵션은 없고 대신에 C로, 컴팩트 로가 있습니다. 용량은 한 반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컴팩트 로랑 그냥 로랑 제가 보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FHD 120프레임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4K 120프레임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120프레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발열 때문에 못 쓰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HD 120프레임을 펌웨어 업데이트로 넣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6400까지 사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하지만 노이즈 리덕션이 돼야 된다는 점. 이 로그로 찍게 되면 노이즈 리덕션이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보정을 할 때, 그 다음 편집을 할 때 노이즈 리덕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16가지 정도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떠오른 걸 노트에 적어놨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는데요. 혹시 EOS-R5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EF 글래스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캐논의 색감이 좋거나 캐논 생태계에 있으신 분들은 EOS-R5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20연사가 되고 4500만 화소면은 거의 소니 알파9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져온, 그리고 소니 A7
R3의 기능을 가져온, 근데 영상 기능은 또 A7S3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져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7S3가 정말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테 도움이 되는 스펙으로 나왔는데, 저처럼 사진과 영상을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슈터라면 일단은 R5가 굉장히 좋고요. 닌자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 무제한의 프로레즈 HQ 화질 더 좋은 소니 A7S3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는 점, 고 여러 가지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서 사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 만한 그런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컴팩트하게 한 바디에서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8K 쓰지 않고 그냥 4K만 되는 그런 바디였다면, 아니면 액티브 쿨링을 달고 나와서 시간 제한이나 발열 제한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 부분은 해주지 않았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잘 사용을 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용을 해보고 풀 리뷰는 또 제가 다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조명을 샀는데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일단 이 조명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각종 리뷰와 팁 등등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